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어떤 분야에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좀 하나하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IoT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PTC의 ThingWorks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IoT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은? IoT는 하나의 연결이죠. 연결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왜 IoT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은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제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기계든 이제 띵이라고 하잖아요. 네. 띵이 이제 설비도 될 수 있고 뭐 자재도 되겠지만 기계도 말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계도 말을 한다고요? 네. 기계 어떤 프로토콜로? 아니면 어쨌든 인간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상태가 네, 네. 어떻다? 아플 것 같아. 네. 아니면 내리면 이거 뭐야 뭐 파트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진규를 네. 보여준다는 우리 거죠.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바로 IoT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 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순간 네. 그 데이터 안에는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무님은 기계를 보면 굉장히 기계들을 다정하게 보시고 쓰다듬 가지고 쓰다듬 가지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냐? 아니 기계를 천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왜? 아, 좋습니다. 우리의 임직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기계가 항상 최상의 조건이 있어야 제품도 항상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하고 항상 연인 대하듯이 이렇게 네. 대화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를 다 알아듣는 순간 우리 이 기계는 우리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톡파이트에서 사실 IoT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 제일 쉽게 설명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LG 에너솔루션에 다양한 기계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친구들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을 거고, 예. 어떤 식으로 뭔가 우선순위를 예.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엔솔에 합류한 지가 한 3년 차 되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도입을 하셨고요. 네. IoT라는 부분을. 근데 과거에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PLC, 대부분 설비는 이제 PLC라는 그렇죠. 공식 방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그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십 대, 수천 대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PLC를 다 프로그램 수정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찾던 중에 아마 그 PT사의 IoT, 띵우스라는 제품을 보니 그냥 장착만 하면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쉽게 오게 되었고, 이제 과거에 데이터를 갈급해하는 엔지니어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기술의 발전을 많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습득했냐면, 일단 현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장비에다가 USB를 꼽아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동으로 그냥? 과거에 네, 네, 네. IT가 연결 안 오케이, 됐을 오케이. 때는 그래서 와서 PC에다가 엑셀 띄워놓고 이제 엑셀 돌리면 맥스 100만 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엑셀이. 그렇죠. 이제 이상 되면 자르고 보통 한 뭐 몇 개 되니까 완전 노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무님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제가 보니까. 많이 해봤죠. 디스플레이스. 왜냐면 현업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IT 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네. 저희들 이제 또 밤새워서 또 도와주는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여기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장착하면서 폐가 안 들어가도 되고 자리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됐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선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IoT를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부터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5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굉장히 일찍 도입하신 거다. 일찍 도입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유럽의 공장을 실사를 갔어요. 이분이 이제 현업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USB 꽂고 그냥 매뉴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극 라인에서 이렇게 제품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분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뭐 20분, 30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그 이제 뭐 앞이나 이제 이후에 있는 제품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계의 상태를 아는 거네.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거죠. 아프다고 네.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하는 거죠. 아, 네. 예, 완전히 뭐 이제 병원에 가야 될 뭐 그 상황까지 이제 갔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띵웍스라는 이 IoT를 적용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해서 야 정말 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게더링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거를. 예, 무슨 기술을 쓰고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과거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냐 그랬는데 현업 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에라나 이런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하여튼 줄일 수 있다. 수율도 좋아질 거. 수율도 좋아질 수 있고 뭐 생산성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박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업이 이해하는 이해할 수 그 있죠.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한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단편적인 이그젠플이지만 이 PI에서 리딩하는 되게 좋은 하여튼 샘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여튼 뭐 다른 공장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네, 실제 현장에서 쓰면서 기업에 하여튼 베네핏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LG 솔루션이 이제 띵웍스 IoT 플랫폼으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현장하고 이제 실제 그거를 분석하는 필요한 엔지니어하고 이제 연결이 쫙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스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를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할 거냐? 네. 이미 또 준비돼 있죠. 네, 네. 이미 하고 계세요? 계획 중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제 했죠. 그래요? 예. 뭐를요? 이제 그다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분석일 것 같은데요? 아, 예, 분석하고 당연히, 예. 예측일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설비별로 이제 이게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산돼 있고 수많은 PC들에 있다 보니 이제 한 설비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설비와 설비 간 아, 그리고 공장과 공장 간에 이제 보려니까 이게 또 어려운 문제 봉착인 거죠. 뭔가 이게 컨텍스트를 보려면 예, 상황을 예. 데이터를 끌어와서 어딘가에 또 다 음. 취합해서 또 PC에 돌리다 보니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엔소에서 제작한 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트레이더도 이제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다빈치라고 명명을 해서 다빈치. 예. 이름 잘 지셨다. 맞았죠. 네, 하여튼 맞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어. 이 다빈치 시스템에서 아까같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고 네. 그 안에서 분석도 하고 뭐 비교 분석도 하고 이제 미래 예측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네네. 그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석하고 하려는 부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자기 일일이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바로 자기 PC에서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볼 수 예. 있고. 결과도 시험도 그냥 다양하게 빨리빨리 해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이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네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전사의 데이터를 다 모으려면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예. 전사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면 분석하고 아주 기업이니까 예. 기업이니까 뭔가 기업의 가장 전략적인 뭔가 우선순위 있는 곳의 것을 빨리 거기 적용해가지고 예.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더 효과를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분야가 이제 어쨌든 제조 현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수율하고 아, 수율. 그 가동률 향상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IT를 총괄하면서 이제 가진 큰 두 가지 운영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SCM을 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ECM. 네. 두가- ECM? 예, ECM이라고 엔지니어링 체인 매니지먼트. 네, 네. 그 하나 SCM은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그렇죠. 고객의 디맨드로부터 그렇죠. 받아서 생산 계획 수립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음. 요거에 대한 어떤 엔드 투 이력 관리, 엔드까지. 엔드 투 그렇죠. 엔드 네. 이력 관리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네. 서플라이 체인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해야 되는 거고 ECM은요? ECM은 뭐냐면 이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설비에서부터 다빈치까지 아. 데이터를 수직으로 올라가는 아, 네. 그 체인을 하나의 ECM 체계라고 저희들 명명을 했고 근데 그렇게 그 두 가지 체계가 공정별 투입부터 촘촘하게 다 엮여 간다면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구현될 수 있잖아요. 네네.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ECM에서 가장 역할이 뭐냐면
제조 현장은 한 네 가지 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뭐 어떤 회사는 네 가지 통이라고도 하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변경점. 변경점. 예, 변경점이라면 누군가 PC에 수정하잖아요. 네네. 수량을 수정한다든지 레시피를 수정한다든지 그렇죠.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이력 관리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변동점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비 갖다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아. 데이터가 온도가 네네네. 온도도 변동이 되죠. 오케이. 우리가 23도 설정해놨지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23.5도, 뭐 22.5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동을 우리 스펙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 발생. 네. 이상 발생했을 때 빨리 캐치해가지고 조치하는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불량 발생. 불량이 발생할 때 어떻게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하느냐. 이 네 가지 점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ECM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IoT로부터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스펙을 끌어놓고 문제를 인지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스레시홀드에 뭐. 예, 단계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니, 아니니,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오퍼레이터가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혹시 또 잘못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자동 보정. 네네. 그 다음 단계 이제 자동 보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발달된 아주 자율운영까지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자동 보정을 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자동을 하는 I see. 그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건 이미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생하기 전에 고장 예지라고. 네네. 그래서 아까 분석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조건이면 고장이 나겠더라는 고장 예지 단계. 예지 보정. 예지 보전 단계가 이제 최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들이 다 완벽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한 자율 운전. 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그죠? 양품만을 생산하는 똑똑한 공장.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엔솔이 추구하는 그런 스마트 공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예지 보정을 예. 뭐 분야별로 좀 해보고 있으십니까, 실제로? 예. 그것도 주간 부서들에서 많은 트라이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빈치라는 시스템은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가 계속 진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AI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장을 이제 고도화시키게 간다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아까같이 두 가지 축, SCM과 ECM 이 두 네네. 축을 적절하게 그 IT 시스템으로서 메워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 PTC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벤더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IoT의 연결성 부분도 얘기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싱글 소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뭐 저희 같은 벤더사도 그렇고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싱글 소스로 유지가 안 되면 제조 밸류 체인에서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도는 이 데이터들이 다 산발적으로 이제 돌게 되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만 해놔도 소스가 틀려지면 그럼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정합성도 안 맞고 디시전을 어떤 거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혼선이 이제 생겨서 사실은 이제 많은 솔루션 벤더들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싱글 소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IT 쪽의 전의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간과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그냥 우수마발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는 똑같은데 관리하는 데이터, 표현하는 뭐 컨텍스트, 형태 틀리고 저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컨텍스트가 틀리고 똑같은 데이터인데 보는 관점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나 뭐 DX가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싱글 소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이다. 그 설계부터 제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제조 쪽에서 나오는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면 이 데이터도 있지만 설계 데이터, 그다음에 제품의 생명주기 데이터,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 MES에서 올라온 데이터, ERP 데이터, SCM 데이터, CRM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싱글 소스로 이제 운영이 됐건 관리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맞춰 나갈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고 하면 되게 시사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10년 전에 디스플레이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형태로서 계속 구축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별로 시스템 동작입니다. 솔루션은 예를 들면 PT가 가져왔어요. 근데 공장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했던 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싱글 소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고도화. 그 다음 공장은 이전 공장보다 더 잘 지어야 돼. 네. 또 더 잘 지어야 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최신의 가장 BP 사례들이 기존 공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런 부분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MES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싱글 소스화하는 프로젝트를 한 3년에 걸쳐서 네. 7메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론칭해서 그 성공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론 운영 비용은 좀 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점은 뭐냐면 그 IT 비용 새로운 공장에 구축할 때 드는 이제 IT 애자일해지겠네, 굉장히. 애자일해지고 탄력적이고. 그 비용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드는 네. 그냥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저는 경험을 했었고 그 엔솔에 오면서 IT 가버넌스 관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수립하고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MS는 다 싱글 소스로 지금 다 이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만 말씀하신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는 당연히 싱글 소스, 인스턴스 관점에서는 그 속도에 따라서 싱글 인스턴스 할 수 있고 멀티 인스턴스 사이트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소스는 유지한다. 이 정책을 네.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또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어떤 기준 정보의 표준화라고 봅니다. 설비 명에 대한 아까 IoT에 대한 명에 대한 표준화. 네네. 하여튼 명이 장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빈치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지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이라고 컵이라는 그러는 게 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CUP, 네, 어떤 네. 데는 C 이렇게 네. 부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의 구축 베이스에는 반드시 그 기준 정보에 대한 표준화 이게 되어야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표준화라는 것이 예. 예전에 표준이란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몇십 년 된 말인데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표준이란 말이 자동화하고 예. 뭔가 지능화 예. 여기에 표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현재도 지금 다양한 이제 그 LG 솔루션의 다양한 부서나 이런 데서 또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서 작년에 이제 그 기준 정보 PI 팀이라는 팀을 이제 별도로 그 구성을 했고요. 네. 그 멤버들로 하여금 전사의 모든 기준 정보를 지금 그 차이점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그 활동을 이제 작년부터 뭐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아까 뭐 지상 말씀하신 그 싱글 소스라든지 네. 이런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은 그 정말 이 리더가 어떤 그런 전략적인 진짜 자기가 어떤 확실한 그 공감을 하고 전략적 어프로치를 해야지만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솔루션 갖고 해결되는 되죠.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솔루션은 이제 제 생각엔 데이터 기반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네네. 스마트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기반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람이 전략적으로 이제 결정을 아까 에너지 솔루션 이 분야에 배터리 분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정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right information이 중요한 것 같고 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context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리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설비에 들어가서 데이터 수집하고 연결하고 하는 일이 IT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하는 그렇죠. 분야거든요. 또 표준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표가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네. 그리고 어필할 때도 없고 네. 근데 안 하면 그렇죠. 회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냥 누구나 좀 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멤버들에 대한 육성이나 좀 뭐 시너지라고 할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네. 해서 뭔가 동료를 해야지만 회사 전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배님 그 팀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 주세요? 그게요.
저는 한다고 하지만 또 삼겹살에 요즘은 이문들하고 밥 먹자 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자유시간 주는 게 아주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카드 달라는 거. 자유른요? 예. 자유은행. 그래서 뭐 예, 그런 뭐 몇 가지 네. 계속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네, 네. 아마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리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거죠. 예. 예, 그럴 때 뭔가 내가 일하는 보람도 있고 있는 거지. 나 뭐 하고 있는데 리더는 별로 이걸 잘 못 느껴. 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그 정말 표도 안 나는 걸. 예, 기존에는 이제 기존 업무하면서 기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데 그래서 아예 요 작년에는 그냥 기준 정보 팀 이게 진짜 우리 중요하다. 난 의미에서 팀까지 만들어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합니다. IT 부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트 센터라는 이미지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 뭐 IoT도 도입하고 싶고 뭐 빅데이터 만들고 싶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부분을 승인받기가 아마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웬만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팁이시다. 그래서 아마 네. 고등학교 때 아마 뉴턴 물리 법칙, 네네, 네네. F는 MA라고 MA, F 이퀄 MA.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거. 저보다 좀 빨리 배우셨네요. 확실히 좀 뛰어나십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최근에 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F 힘이라는 거는 질량과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기업이 힘을 가지려면 덩치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덩치를 계속 키우면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규모가. 예, 규모가 있어야지만 커지는데 이 규모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네. 들어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운 거는 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고 어쨌든 뭐 경영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거보다는 A 에질러티?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 네, 네. 속도를 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 네. 힘을 키우는 데는 네. 수작업을 해서 일주일 걸릴 걸 오케이. 1분 만에 한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IT다. 오케이. 그래서 FMA를 불러와서 이 A를 올리는 방법은 IT밖에 없습니다. 그게 SCM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게 MES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리를 잘 만들어서 네. 타업을 설득하면 어떨까. 그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래서 FMA. 상무님 버전이세요, 이거? 예. 최상무님의 법칙입니다. 최상무님. 특허 신청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MA. 아니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거. 네. 그렇죠. 왜냐면 탑티나 뭔가 의사결정권자들은 F가 중요한 거잖아요, F. 예, 그죠? 예. 뭐 M으로 가든 A로 가든 예, 예. F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표현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IT가 아마 한 2주 전에 뭐 이제 그룹사의 CEO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현장을 돌려보시고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IT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최상무도 공장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갑자기 왜 공장장입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이런 거예요. 현장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네. 최상무는 이제 버추얼 공장장을 할 수 있다. 버추얼리 공장장을 하면 아이씨.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충격. 네. 많이 되네요. 많이 되네요. 나의 경력도 이제 버추얼 공장장을 한번 도전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인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만큼 IT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상무님은 거의 한 30여 년간 그룹사 아니면 기업의 전체 총괄 대표나 아니면 오너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만나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런 말씀하신 새로운 디지털 혁신에 이런 걸 말씀하시면 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뭐 격세지감이랄까요? 네. 한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해야 된다고
오히려 이제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네. 역으로 좀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G 그룹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앞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는 IT에 뭐 상명이처럼 IT 총괄하신 분이 아니고 IT 뭐 중간관리자나 IT 하신 분들, 기술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좀 디지털에 대한 예. 이런 넓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기술을 단순 기술로만이 아니라 아까 FA과 MA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잘 표현만 잘하면 예전보다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세상이 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최상훈이 꿈꾸는 아까 이제 버추얼 공장 얘기가 나오셔서 그거를 아이디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버추얼 세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제 메타버스의 트렌드랑 함께 그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업계선 사실 최초보다는 제가 이제 들어본 중에는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좀 이렇게 오늘 풀어주시면 네네. 네, 좋은 선물 보따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는 마시고 그 그냥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네네.